안녕하세요. 간호도리쌤입니다. 오늘부터 전과목 기출문제를 다뤄볼 텐데 주로 성인간호학이나 기본간호학을 위주로 여러 과목을 다루겠습니다. 하루에 5 내지 6문제 정도 하겠습니다. 1번처럼 정맥 주입 속도 가트수 계산은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생략하고 2번부터 가겠습니다. 2번 실제 정상 혈압보다 낮게 측정되는 경우는 정답 1번이죠. 커프를 너무 넓은 걸 사용하면 압력이 분산되는 셈이니까 실제 혈압보다 낮게 나옵니다. 2번처럼 커프를 팔에 헐겁게 감으면 우리가 공기 주입을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높이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 혈압 측정 수은 높이가. 그럼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죠. 3번처럼 운동을 하고 난 뒤, 즉 흥분된 상태니까 혈압이 높게 나올 거고요. 4번처럼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다면 심장에서 혈액이 나갈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힘차게 나갈 테니까 혈압이 높게 나올 거고요. 5번처럼 커프가 좁다면 압력이 몰리는 셈이니까 실제 정상 혈압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3번. 폐활량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물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신다면 진한 보라색 라인을 베이스 라인으로 해서 편안하게 한 번 들이마시는 양을 안정호흡량 혹은 1회 호흡량이라고 그러죠. 500cc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들숨 예비량, 흡기 예비량은 3000cc 정도 되고요. 다시 진한 보라색 베이스 라인에서 즉 편안하게 숨을 다 내쉰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내쉴 수 있는 양을 호기 예비량이라고 합니다. 호기 예비량은 1100cc죠. 그렇게 호기 예비량까지 다 내보내고도 남아있는 양을 잔기량이라고 하는데 잔기량은 폐활량에 속하지 않습니다. 지금 진한 보라색 라인에서 한 번 들이마신 안정호흡량과 추가로 더 들이마실 수 있는 흡기 예비량, 그리고 진한 보라색 베이스 라인에서 더 내쉴 수 있는 호기 예비량까지 세 가지를 합쳐서 폐활량이라 하고 폐에 남아있는 양을 잔기량이라고 합니다.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우는 호기 예비량까지도 다 내쉬고 남아있는 폐 안에 남아있는 CO2, 이산화탄소 잔기량이 많아서 디스프니아, 호흡곤란을 호소하게 됩니다. 3번, 폐활량에 속하지 않는 것은 4번, 잔기량입니다. 4번, VRE, 방코마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레지스턴트, 내성이 있는 균의 이름이 엔테로코커스 장알균 혹은 장구균이라고 합니다. 접촉주의 균이 되겠는데요. VRE 환자가 있는 병실에서 표준 예방 지침이라 함은 일반적인 입원 환자에게 모두 지켜야 하는 감염 수칙을 얘기하는데요. 추가로 그 이외에 접촉주의 균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지침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접촉주의이기 때문에 가운과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1번처럼 음압 유지를 해야 되는 음압 병실에 격리하는 경우, 또 3번처럼 N95 고성능 마스크라고 볼 수 있죠. 혹은 KF94 마스크, 헤파 필터를 장착한 마스크 등은 공기 감염되는 바이러스, 메르스, 사스, 또 코비드19, AI,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병 등 신종플루, 이렇게 공기 감염되는 병일 경우에 1번처럼 음압병실, 3번처럼 N95, KF94, 헤파 필터 마스크 등 특수 마스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4번, VRE 환자는 접촉주의 균으로서 격리하게 되기 때문에 VRE 환자에게 사용했던 모든 용품은 격리 의료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5번, 불필요한 병실 외출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해야 되고, 혹 이동해야 할 경우 환자 몸을 완전히 시트로 감싸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구는 반드시 비닐을 씌우고 사용하고, 다 사용 후 벗긴 후에는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이나 에틸 알코올 등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4번, 접촉주의 세균 VRE 예방 지침은 2번이었습니다. 가운과 장갑을 착용한다. 5번, 앙화위,
수파인 포지션으로 부동을 유지하고 있다면 욕창이 걱정될 텐데요. 욕창이 생길 수 있는 부위는 2번부터 5번까지 견갑골, 어깨 뒤쪽에 역삼각형 모양의 뼈죠. 3번처럼 앙화 위로 누워있을 때 팔꿈치가 침대에 닿기 때문에 팔꿈치, 주두 돌기. 또 천골은 앙화 위 또는 반자 위일 때 엉덩이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가 되죠. 5번 앙화 위로 있을 때 발꿈치 역시 뼈 부분이 침대 바닥에 닿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욕창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1번처럼 척추, 극돌기는 척추뼈가 불규칙뼈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올록볼록한 그 모양이 앙화위일 때는 닿지 않습니다. 앙화위일 때는 천골이라든가 견갑골이 닿기 때문에 척추뼈가 침대 바닥에 닿지 않아요. 하지만 반자위, 파울러시 포지션, 즉 침대 머리맡을 45도 정도 올린 자세에서는 등에 척추뼈가 침대 바닥에 닿습니다. 따라서 45도지만 압력이 작용해서 반자위일 때 등 쪽으로 욕창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1번 척추 극돌기입니다. 따라서 앙화위일 때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6번 주사 바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틀린 말을 고르라 했는데요. 1번처럼 주사기에 사용했던 주사 바늘은 손으로 직접 제거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하나요? 2번처럼 주사침 분리기, 즉 전용 용기를 사용해서 주사 바늘을 제거해야 되죠. 손으로 만지지 않고 용기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또 꺾으면 바늘만 전용 용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3번 그 용기가 너무 가득 차면 우리가 바늘을 넣어도 바늘이 완전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니들의 바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용기를 너무 가득 채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3번 70% 이상 채우지 않는 것 맞습니다. 4번 사용한 주사 바늘은 어떤 경우에도 리캐핑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양손이 아니라 한 손으로만 하게 되면 이렇게 자상 입을 확률이 줄어들죠. 리캐핑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뚜껑을 닫아야 한다면 한 손 사용법을 하시면 됩니다. 5번이 틀린 말이네요. 주사 바늘은 일반 의료 폐기물이 아니라 손상성 의료 폐기물이죠. 위험하고 해로운 의료 폐기물이 총 5종류인데 그 중에 하나 손상성 의료 폐기물은 바늘, 칼, 침, 깨진 유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7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